오늘 저는 제 큰아들을 호적에서 파내야만 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 몸으로 낳아서 온갖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운 큰 아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 제 전 재산을 감쪽같이 빼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우리고 밤 10시에 문 닫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죠. 손님들이 사장님 좀 쉬세요라고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들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행복이에요. 큰아들 민수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5년 전 사업을 시작했어요. IT 회사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히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었어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그때 제 통장엔 평생 모은 돈 5억이 있었어요. 그래, 2억은 바로 줄 수 있어.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그날 저는 행복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또 왔습니다. 엄마, 투자자들이 추가 자금 요구해요. 1억만 더 필요해요. 저는 당황했지만 또 줬어요. 2달 후 또 왔습니다. 엄마, 거래처 결제 문제로 1억만 더 부탁해요. 민수야,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곧 대박 날 거예요. 저는 또 믿었습니다. 석 달 후 민수는 마지막으로 왔어요. 엄마, 이번만 딱 1억만 더 부탁드려요. 그렇게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5억이 모두 사라졌어요. 다음 달부터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용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민수 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민수 있니? 회사 갔어요. 저는 거실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지혜야, 민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 그때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뭘 모른다는 거니? 민수 오빠 사업 6개월 전에 접었어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요? 다 빚 갚는 데 쓰고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그냥 돈줄로 본다는 걸.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사업 망했다며? 왜 말 안 했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알아서 뭐해요? 5억이 다 없다는데. 엄마, 그거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엄마 도울 여력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야 했어요. 5억이 정말 다 없어진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 내역을 출력해줬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억, 1억, 1억, 1억. 4번에 걸쳐 민수 계좌로 송금됐더라고요. 마지막 송금일은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입금된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잔액은 38만 원. 평생 모은 돈이 38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 내역을 책상에 펼쳐놨어요.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가 둘째 아들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형이 사업 망한 거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요. 걱정하실까봐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5억을 가져가 놓고? 엄마, 형도 힘들어요. 사업 망해서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미 준 돈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형도 나중에 잘 되면 갚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마저 형 편을 드는구나.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며칠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들한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통장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가족 간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법도 저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야, 엄마랑 한번 만나자.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바빠도 만나야 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집으로 갈게요. 주말이 왔습니다. 민수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통장 내역을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민수야, 이거 봐. 민수는 통장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럼 망한 걸 왜 말 안 했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돈이 돌아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야,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걱정까지 할 여유 없어요. 5억을 가져가 놓고 그게 할 소리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다 사업비 갚는 데 쓴 거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지금 저한테 뭘 원하세요? 돈 돌려달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변했다는 걸. 제가 아는 민수가 아니라는 걸.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전화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갑자기 왜요? 분식집 일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만 쉬고 싶어. 민수는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왜? 며느리가 싫어해?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좀 복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5억을 줬잖아. 며칠 재워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오세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했지만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며칠만 신세 질게.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방금 왔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며느리는 말없이 밥만 퍼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밥을 후루룩 먹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어요. 이불도 얇고 베개도 딱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분식집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청소 좀 하려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손님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놨어요.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나가기도 눈치 보이고 있기도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며칠만 있다가 가신대. 며칠이 며칠인데요? 일주일? 한 달? 지혜야,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면 뭐해요? 우리 집은 좁다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돈 다 받아쓰고 이제 집까지 얹혀 사시려는 거 아니에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5억 다 쓰고 이제 우리한테 얹혀 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오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집에 갈게.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폐를 끼쳤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빈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5억을 주고도 며칠 묵을 곳조차 없다니. 다음 날 민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나는 아직 건강해. 그래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곳 많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구나. 저를 완전히 떼어내려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제가 직접 응징해야 한다고.
며칠 후 저는 민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랑 밖에서 밥 한번 먹자.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 30분만. 민수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써줄래? 이게 뭔데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5억에 대한 차용증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려간 거니까 차용증을 써야지. 엄마가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준 게 아니야. 너 사업 잘 되면 갚으라고 빌려준 거야. 민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그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 돈 쓰면 갚아야지. 엄마, 저 지금 돈 없어요. 못 갚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갚아요? 민수야, 5억이야, 5억.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도 5억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돈 다 빚 갚는 데 썼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요? 아들이면 뭐든지 해줘야 돼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엄마 상관 못해요. 뭐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하세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둘째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형이 너무 심하다. 엄마, 형한테 차용증 쓰라고 하셨다며요? 형한테 들었니? 네, 형이 전화했어요. 엄마가 왜 그러시냐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호야, 너는 엄마 편이니 형 편이니?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미 준 돈이잖아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형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노후 준비하셔야죠. 분식집 계속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도 형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차용증 쓰라고 하셨다며요? 어머니,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자격이요? 저는 민수 오빠 아내예요. 오빠 힘들게 하지 마세요. 5억을 가져가 놓고 힘들다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받은 거죠 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재산 결국 민수 오빠 거잖아요. 큰아들이니까. 너희가 무슨 권리로? 권리요?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반은 민수 오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도, 지혜도, 심지어 준호까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어요. 선생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 준호에게 상속한다. 큰아들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가게를 내놓았더니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권리금까지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뿐이라고.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분식집 팔았다며요? 그래, 팔았어. 왜요? 갑자기. 너 상관할 일 아니야. 엄마,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혹시 그 돈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저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하러요. 민수를 제 호적에서 빼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호적에서 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족 관계를 끊고 싶어요. 어머님,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속 배제는 유언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취업됐어요. 그래. 중소기업인데 월급은 괜찮아요. 다행이네. 엄마, 제가 이제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넌 이미 선을 넘었어. 엄마,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50만 원으로 5억을 갚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용서를 바라면서요? 2달 후였습니다. 민수네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수가 이혼하겠대요. 뭐? 형이 취업은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형수가 불만이래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했니? 엄마가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엄마, 그래도 형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형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에서 지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갈 데가. 엄마, 제발요, 할 말이 있어요. 너한테 할 말 없어. 민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과 분식집 권리금을 합쳐서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노후 자금으로요.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그만해라. 엄마, 그래도 형제잖아요. 형제면 뭐하니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이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펼쳤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갔던 게 후회돼요. 지혜와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한테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편지 잘 받았다.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5억도 5억이지만 너는 엄마의 마음을 짓밟았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내 인생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살겠다.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 후 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편지 받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 엄마, 정말 안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는 형 걱정만 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형 얘기 꺼내지 마라. 엄마는 결심했어. 준호는 그 후로 형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찾았어요.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배신당했어. 딸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강당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주제가 노년의 행복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셔야 해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자식한테 베푼 것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재취업했어요. 이번엔 대기업이에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이제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내 돈 내가 써.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제가 찾은 해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